자, 제4절 약취, 유인, 인신, 매매죄입니다. 자, 먼저 노트를 봅니다. 자, 노트를 보면 자, 많은 죄들이 열거되어 있죠. 자, 하나씩 봅니다. 자, 맨 위로 올라가면 자,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짝대기를 이렇게 거놨죠. 그 이유가 있는데 자, 그 밑에 조문부터 보면 자,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약취인죄죠. 목적 밑줄 거놨죠. 그 밑에도 목적 밑줄 거놨죠. 그 밑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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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목적 되는 것은 자, 오른쪽에 목적범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적범. 그리고 자, 맨 위로 올라가면 미성년자 약취인죄는 목적이란 말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자, 필기를 하시는데 자, 화살표를 하시고 자, 미성년자 약취인죄는 목적범 X, 목적범이 아니다. 필기하세요. 그리고 쭉 내려오면 여기 인신매매죄 나오죠? 인신매매죄도 목적범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좀 알아두세요. 미성년자 약취인죄와 인신매매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그 외의 나머지 것입니다. 자, 그 외의 나머지 것은 자, 제가 이렇게 묶었죠? 이렇게 묶었는데 여기까지는 전부 다 목적범입니다. 그리고 해당 목적이 있을 때는 해당 목적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여기에는 이 목적범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목적범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목적범 정의 아시죠? 목적범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달성되어야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같은 경우에는 실력적 지배하에 두면 기수가 됩니다. 목적 달성 여부는 불문합니다. 자, 됐고. 자, 그리고 이건 시험 나오진 않겠지만 자, 미성년자는 목적이 없이도 약취 유인하면 죄가 됩니다. 그렇지만 성인 같은 경우에는 성인 약취 유인죄는 현행법상 없습니다. 성인 약취 유인죄는 처벌 조항이 없다 이거예요. 다만 미성년자는 약취 유인하면 죄가 됩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자, 밑에 추행이나 결혼, 간음, 결혼, 영리 목적, 노동력 착취 이런 목적이 있을 때 처벌되는 것이지 이런 목적 없이 단순히 성인을 약취인했다고 해서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하지를 않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자,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약취인죄, 각종 약취 유인죄 같은 경우에는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빨간색 글씨 보세요. 예비임모죄가 있다는 겁니다. 예비임모죄. 이 조항이 2013년도에 신설됩니다. 그리고 세계주의가 그때 같이 들어옵니다. 예비임모죄에 있다. 세계주의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또 나머지를 보면 자, 여기 있는 약취인죄는 다 뭐예요? 미수가 있고요. 자, 이것은 제가 형광사인 편하지 않고 검색을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약취인죄들은 미수가 있고 해방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해방 감경 규정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예비임모가 있다. 그리고 세계주의 적용되더라. 그리고 미수 있고 해방 감경 규정 있습니다. 자, 또 자, 여기 그때 예비임모가 들어오고 세계주의가 들어올 때 친고죄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 친고죄가 삭제됩니다. 친고죄 조항이 삭제가 되고 상습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습범 규정이 그때 같이 삭제됩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친고죄 조항이 없어졌다. 상습범 규정도 없어졌다. 이거 알아두시고 예비임모 들어왔다. 세계주의 들어왔다. 하는 것 알아두시면 돼요. 자,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책에는 제가 이것을 살짝 이렇게 실금으로 이렇게 X 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 밑에 것은 별로 볼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이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지만 별로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이렇게 놔두고 자, 바로 교재를 옵니다. 교재를 오면 자, 여기 의가 있고요. 그 밑에 성격이 나오는데 이 성격을 꼭 좀 알아두세요. 성격 별표 치시고 이 성격이 출제가 잘 됩니다. 자, 본장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죄는 세계주의가 적용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가 되었고 상습범도 삭제가 되었다는 거 말씀드렸고 자, 가로 2번에 살인죄 나와 있죠. 살인죄를 뺀 나머지 죄. 살인죄를 뺀 나머지 죄는 해방 감경 규정이 있다 하는 거
앞에서 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됐고 그 밑에 해방 감경 조항 나와 있죠. 287조부터 290조, 292조, 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쵸? 범한 사람이 그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을 풀어줬을 때는 감경할 수 있다. 똑같아요. 임의적 감경입니다. 임의적 감경. 그리고 해방 감경 규정 관련해서 기수미수 불문이다, 자의성 요하지 않는다, 이런 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설명드릴 것은 예비음모는 제외된다. 요거 알아두세요. 예비음모죄 조항이 신설됐다 했지만 해방 감경 규정에서는 예비음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계주의가 들어왔다 했는데요. 세계주의를 보시면 287조부터 292조까지 그리고 294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예비음모죄 조항은 제외가 됩니다. 이거 기출됐습니다. 예비음모가 제외되는 곳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해방 감경 규정에서 하나 제외되고 세계주의에서 예비음모가 제외되더라고 하는 것을 숙지를 해두세요. 자, 여기 기출문제 나왔죠?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약취유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를 했을 때 세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대한민국 영역 바깥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비음모죄 같은 경우는 세계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린 거죠. 그 다음 그 밑에도 보시게 되면 약취인죄나 인신매매죄나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했을 때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즉 세계주의 얘기하고 있죠.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했다라고 했을 때 세계주의에 적용되는 것은 약취인죄, 인신매매죄, 미수까지는 적용됩니다. 미수까지는 적용되는데 예비음모죄는 세계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죠. 됐고 그 다음 또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도표를 보면 이건 제가 노트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일단 앞에서 노트를 보니까 노트에도 중복되는데 자 설명합니다. 해방 감경이 적용되는 부분 강요죄 배웠죠? 그리고 인질 상해죄, 인질 살아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약취인죄에도 인질이 살아있을 때 해방 감경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인질이 죽으면 안 됩니다. 약취인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취인죄도 인질이 죽어버리면 해방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강도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도죄에서 보면 인질 강도죄라고 있습니다. 인질 강도죄에도 해방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바로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체포 감금죄는 해방 감경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된 기출문제 나와 있죠?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해방 감경이라 했습니다. 감경 조항이지 면제는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약취인죄, 인신매매죄, 체포감금죄, 체포감금죄 아니죠? 그렇죠?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여기 체포감금죄가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출제되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자, 보호법익은 개인의 자유다 그랬습니다. 일단 끊어보세요. 자, 끊어보시고 자,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자, 미성년자 약취인죄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노트를 다시 한번 펴보시게 되면 자, 죄가 많잖아요. 10가지가 넘잖아요. 이 10가지가 넘는 죄 중에서 유독 요것만 즉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만 그런 얘기입니다. 자, 미성년자 약취인죄만 보호법익이 뭐다? 미성년자의 자유권. 자, 이건 팔에 나와 있어요. 밑에요. 자, 미성년자 자유권, 그 다음에 보호자의 감호권, 이 두 가지가 한 개, 두 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보호법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판을 보면 자, 미성년자 약취죄는 미성년자의 자유 말고도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보호법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지막 줄 약취 행위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손치더라도 자, 빨간색으로 동의 동그라미. 자, 미성년자의 동의만 있었지 엄마 아빠의 동의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본죄는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죄가 되지 않으려면 엄마 아빠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아이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일방의 동의만 있다고 해서는 본죄가 성립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가분 공범들과 을려 14살 된 을려의 동의를 얻어서 사실상 지배하러 옮겼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들의 죄책은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 본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드렸고 자, 가로 2번에 침해범이고 미수까지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예비음모 조항이 신설된다 그랬습니다. 신설되었다 그랬습니다. 예비음모 조항이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쭉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 해방감경 규정하고 세계주의에는 적용되지 않더라 하는 것까지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쵸? 여기 본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목적이 없이도 그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게 되면 기수가 됩니다. 밑에 예비무죄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주체입니다. 주체는 제한이 없죠. 자기 실부모도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관련된 판례가 밑에 나와 있죠.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빨간 펜으로 보호감독자 동그라미. 그게 친권자입니다. 동그라미.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주체가 될 수가 있다. 자, 꺽쇠 1번에 보호감독자라 할지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한다든지, 그쵸? 침해한다든지, 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남용한다든지, 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다른 감호자의 감호권을 침해한다 또는 자신의 감호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남용했을 때에는 본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꺽쇠 2번에 보면 외자부가 맡아서 양육해오던 그 미성년자인 자식을 그 자식의 의사에 반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친권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색깔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는 요 사실관계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고, 자, 거짓말로 아이를 속이죠. 아이를 속여서 고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 수용 문제를 자기 자식인데 수용 문제를 상담하고 개 사육장에서 잠을 재운 후에 뭐 사실상 지배하러 옮겼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나, 그쵸? 뭐 돈 욕심은 나고 자기 와이프는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그 배상금이 나오니까 이거 타먹으려고, 그쵸? 그래서 외가 그 처가에 가서 아이 학교 갔다 오는 아이를 속여서 자기가 또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쵸? 고아원에 전전하다가 뭐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되는데, 이때 이 부모의 경우, 이 아버지의 경우에는 본죄가 될 수 있다는 논리 판례가 됩니다. 자, 베트남 사건이 좀 더 중요합니다. 베트남 사건을 보시면, 자, 여기 이 꺽쇠 1번에 약취죄라고 하는 그 약취 개념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약취가 뭔지는 그 다음 페이지를 일단 보고 이 판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약취유인이라고 해서 3번에 나와 있잖아요. 자, 밑에 도표 첫 번째 칸, 약취인이라고 하는 것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죠.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약취나 유인에 어떠한 수단이 동원되는지를 잘 봐두세요. 그리고 약취라고 하는 것은 이 폭행협박을 써서 자신의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면 이때 기수가 됩니다. 기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망 유혹을 동원해서 밑에 옆에 자기나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이제 유인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유인죄가 되려고 하면 그 유인 당하는 사람은 의사 능력 있는 자만이 이제 객체가 되는 것이고, 약취는 그냥 물리적 힘을 써서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의사 능력이 있는 자일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약취라고 하는 것은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폭행협박을 쓴다 그랬습니다. 폭행협박을 쓰는데 판례는 하나 더 설명합니다. 폭행협박을 쓰거나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쓰거나, 그렇죠? 이것을 써야 됩니다. 이것을 사용했을 때 한해서 약취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꺽쇠 2번을 보면 부모가 이혼하였다, 별거하는 상황이었다, 상대방 부모가 폭행이나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 힘을 썼다는 거야, 안 썼다는 거야? 썼다는 거예요. 자, 색깔 펜을 해서 행사했다 동그라미. 그러면 약취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 그러나 돼 있죠, 꺽쇠 3번에? 자, 그 밑에, 자, 파란 펜을 들고 폭행이나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 힘을 썼다는 거야, 안 썼다는 거야? 쓰지 않았다는 거죠? 행사하지 않았다. 여기 세모 쳐보세요. 그랬다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설령 밑에 보시면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이나 등등을 쓰지 않았다면 본죄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걸 잘 봐두시면 돼요. 자, 됐죠? 자, 그럼 올라갑니다. 자, 판례 보죠. 자, 베트남 여성 A는, 자, 지금 둘이 부부였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이제 시집 왔는데 이제 남편이
시골 남편이 이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납니다. 한 20몇 년 차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자기랑 뭐 처음도 말 안 통하고 자기 부모님도 잘 말 통하지 않잖아요. 그치? 세대 차이도 나고 국가 간의 여러 정서상에서 차이가 나고 그럼 나이가 많으면 좀 아내를 위해 주든지 하지. 그쵸? 여기저기서 자꾸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자, 베트남 여성 A는 한국에서 남편 갑과 결혼하다 자주 싸움하던 끝에 남편 동의 없이 13개월 된 아이를 몰래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과연 이 A 여성의 주책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자, 이 엄마죠, 엄마. 이 엄마가 13살, 13개월 된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려갈 때 폭행이나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 힘을 썼는가, 쓰지 않았는가를 보시면 돼요. 13개월 된 아이이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 이 유인죄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유인죄는 의사 능력 있는 자만이 객체가 된다 했기 때문에 13개월 된 아이는 객체가 되질 않아요. 여기 얘가 나와 있지. 유아 같은 경우는 약취죄의 객체가 될 뿐이지 유인죄의 객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 요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약취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갖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엄마가 아이를 데려갈 때 폭행 불법 사실상의 힘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애가 가기 싫다는 것을 강제로 멱살 잡아서 끌고 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4번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엄마가 물론 남편 의사는 반했습니다. 남편 의사에 반했기 때문에 남편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내가 남편 멱살 잡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부분에서 죄의 여부는 다퉈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에 대해서 죄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를 보는 것이죠. 즉 아이의 보호법익을 침해했느냐 침해하지 않았느냐를 다투는 것이지 남편의 보호법익을 침해했느냐 아니냐를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생후 13개월 세무 치시고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약취가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닐까? 자, 이때 이 남편은요 직장 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이 판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이 남편의 부모님이 이 아이를 길러줄 수 있느냐? 남편의 부모님은 이 판결문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고만 있고 부모님은 판결문에 거론조차도 안 되니까 뭐 돌아가셨는지 뭐 그 나와 있질 않으니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 두 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직장 다니고 있었다면 이 아이는 어쩔 거야? 지금 아이는 혼자서 뭐 누구랑 놀아? 뭐 강아지랑 놀 거야? 누구랑 놀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13개월 된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려가는 것이 이 아이 혼자서 아빠는 직장 나가고 아이 혼자서 있는 것보다는 엄마 품에서 크는 것이 아이한테 좀 더 낫다는 거지. 판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정 가는 거잖아. 친정 가는 것이고 엄마 밑에서 양육되는 것이 아빠 밑에서 양육되는 것보다는 좀 더 상황이 낫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이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다지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무죄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물론 뭐 하급심이라든지 뭐 일부 판사는 뭐 이 견해에 반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대법관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죄라고 봤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됐지? 그래서 꺽쇠 1번, 꺽쇠 2번, 꺽쇠 3번. 꺽쇠 3번이 출제가 많이 되었네요. 꺽쇠 3번이 많이 되었고 4번은 뭐 워낙 많이 되었고요. 자, 다음 판례 보죠. 자, 을은 병녀와의 사이에 내부적인 이유가 있어서 아이들을 어머니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 아이를 친구에게 맡기고 사업차 미국으로 갑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사업하던 차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존재했던 거죠. 자, 아이를 맡기고 가는데 그 엄마가 그 친구에게 가서 아이 인도를 요구를 했는데 그 친구는 이를 거절합니다. 이때 이 친구가 이 생모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약취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남편은 아이의 아빠는 왜 어머니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는가요? 이 엄마가 맨날 술 처먹고 도박질하고 차발에 다니고 그러니까 아는 거야, 이 남편이. 아, 이거 엄마 밑에 있다가는 애들 완전 작살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친구한테 아이 좀 내가 잠시 한두 달 있다 이제 다시 올 테니까 그때만이라도 아이를 좀 맡아달라. 분명히 엄마가 찾아올 거다. 올 텐데 그러면 애 주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좀 참고만 있어라 친구야 이렇게 부탁을 했죠. 자,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안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엄마는 소송을 걸었는데 이러이러한 여건으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재판부는 이 친구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미성년자 아버지의 부탁으로 그랬죠. 여기서 부탁 세무 치시고 아버지의 부탁이다. 부탁으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는 그치? 이러한 보호 양육권 이런 것이 승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요구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거부했다 하더라도 약취죄 밑줄 그으시고 X. 이 판례도 2번 정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세요. 색깔 칠해요. 색깔 되지 않는 것은 13개월 색깔, 아버지 부탁 색깔,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 색깔, 그리고 다른 색깔로 해서 행사했다는 것은 다른 색깔로 색깔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객체 볼게요. 객체.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19세 미만자를 말하고 혼인한 미성년자라도 형법에서는 객체가 됩니다. 민법에서는 달라요. 민법에서는 혼인했기 때문에 성인으로 보지만 성인으로 의제를 하지만 형법과 민법은 법체계가 좀 달라서 혼인한 미성년자라도 19세 미만자라면 이제 미성년자로 간주를 합니다. 됐고 그 다음에 판례 보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이 실력적 지배하에 두면 족하다. 즉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을 때 기수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실력적 지배하를 동그라미 치시고 가로 열고 이퀄 이때 기수가 된다. 이렇게 필기하세요. 반드시 반항을 억압한다. 밑줄 그으시고 X 그렇게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자, 판례 볼까요? 밑에. 자, 이 판례도 최신 판례인데 출제가 됐죠? 나오자마자 출제됐습니다. 여기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보호감독자라 할지라도 다른 감호자의 침해하거나 남용했을 때는 죄가 된다는 부분은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끊으세요. 이건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또 보죠.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밑에 부모가 폭행,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썼다는 거야? 썼다는 거야, 그치? 여기. 행사 동그라미. 행사했다면 방금 보았던 대로 약취죄가 됩니다. 넘겨보시고. 똑같기 때문에 앞에 거랑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별 붙이지 않았어요. 앞에 거 보시면 되니까. 자, 꺽쇠 2번을 보시게 되면 꺽쇠 2번의 이제 사실관계가 이거죠. 이건 좀 더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판결리지 2번을 바로 읽을게요. 2번을 보시면 자, 피고인과 갑은 이제 결혼했어.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프랑스 여자입니다. 따로 살며 했는데 좀 안 맞는가 봐. 그래서 이제 이혼 소송 중인 부부였다는 거죠. 근데 이 갑과 피고인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었어. 5살짜리가 있었는데 처음에는요 프랑스에서 함께 생활했다는 거지.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혼 소송 중이었었습니다. 피고인이 을을 면접 교섭하기 위하여 그를 보호 양육하던 갑으로부터 을을 인계받아 국내에 데려온 후에 자 면접 교섭 기간이 종료됐다는 거지. 종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이를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되죠. 돌려줘야 되는데 을을 데려다 주지 아니한 채 연락이 두절이 됩니다. 고의성이 있다는 거죠. 고의성이 있는 상태에서 애를 데려다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데려다 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또 법원으로부터 유아 인도 명령을 받아내는데 이곳에도 이 남자가 불응합니다. 불응해요. 그랬을 때 즉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는 점, 이 동그라미 1번이고요. 법원으로부터 유아 인도 명령이 나왔는데 그 명령에도 불응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참작해 봤을 때 아하, 이거는 약취다, 약취. 그래서 약취죄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밑에 전응아 사건 볼까요? 자, 전응아 사건 요 사실관계입니다. 어른 사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미성년에 전응하였다. 자신의 사촌 매형인 병이 경영하는 청소 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그 사촌 매형 병 보호하에 있었는데 갑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8개월 후에 을이 다시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 병에게 을을 제주도로 데려간 사실. 자, 여기서 제주도로 데려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는 거야. 자기 밑에 실력적 지배하에 두었다. 이때 바로 기수가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숨겨버려요. 그러면 숨겨버리면 사촌 매형은 얼마나 지금 속쓰리 할 거야, 그치? 이 8개월 동안 이 아이를 찾아다니잖아요, 그쵸? 찾아다닌 생각은 안 하나? 애가 실종이 됐는데 지금? 근데 그것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이거. 그랬을 때 이 갑의 죄책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유인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지. 그쵸? 유인죄가 된다. 유인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기망 유혹을 수단으로 쓰는 것인데, 자, 이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언이설로서 현혹시켜 판단을 적정히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요한다면 틀립니다. 그렇죠? 굳이 이럴 필요까지 없고 이렇게 숨기는 것도 유인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다음 이 판례도 보죠. 을려는 교주갑의 독자적인 교리 설교에 현혹되었다. 현혹이 뭐지? 유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 마산 지관에 입관시켜 줄 것을 호소하자 갑은 을려를 자기 집에 두배하에 두었다. 이게 뭐야? 기수지. 실력적 지배하에 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뭘 했어? 껌파리 시킨 거지. 껌파리가 뭐야? 이거 못 팔면 어떻게 되지? 못 팔면 밥을 안 줘요. 밥을 안 줘. 제가 시골에서 처음으로 서울로 올라왔을 때 간혹 이거 봤어. 이거 길거리나 뭐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 껌파리 하는 애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싹 사라졌지. 그쵸? 사라진 지 꽤 됐죠? 옛날에는 많았단 말입니다. 이 70년대, 80년대에 껌파리가 연속곡에도 많이 나왔어, 연속곡. 옛날에 어떤 연속곡이었지? 젊은이 양지라고 알아요? 젊은이 양지? 전도연 나오고, 뭐 등등 배용준 나오고 하는 그 박상아라고 있어. 전두환 아들 와이프. 거기에 보면 껌파리 나오잖아, 껌파리. 자, 이 껌파리를 하게 하였다. 죄가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 피고인은 그래요. 아니, 내가 걔를 강제로 뭐 어떻게 끌고 오거나 사탕 발리면서 끌고 온 게 아니고 걔 혼자 나한테 왔던데? 걔가 나한테 찾아왔는데 뭔 내가 무슨 죄가 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판례 뭐라 그러냐면 야 이놈아 네가 독자적인 교리 설계로 대중을 상대로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 대중을 상대로 이 여자 혼자 1대1로 한 것이 아니고 대중적인 설교를 그렇게 감언이설로 얘기를 했다면 그 자체가 유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판례는. 어쨌든 기수를 인정을 했다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하자 있는 의사 있지? 이 하자 있는 의사가 바로 뭐다? 기망에 해당된다. 이것이 기망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았던 사건이네요. 자, 그 밑에 판례 보면 자, 어떤 놈은 갑을 유인하기로 하고 어떤 놈은 보호 감독하기로 하고 이렇게 공모했다는 거죠.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지? 아하, 역할 분담이구나. 역할 분담.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기능적 역할 분담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면 그리고 이제 모르는 사이에 유인하여 왔고 진짜 그렇게 했죠.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근데 모르는 사이에 유인하여 왔고 을이 사실상 보호 감시를 못했다 하더라도 즉 한 놈은 했는데 한 놈은 못했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그 사전에 미리 다 공모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 다 유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